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웹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우리 아빠 모습 아니야? 라며 검창단 공감대를 형성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 현실적이라 읽으면서 답답하고 불편해서 PTSD가 온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을 너무 잘 반영했다는 뜻일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예컨대 성공이라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감, 세대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되는 그런 문화 같은 예민한 부분들을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송희구 작가님의 원작 소설, 여러 인터뷰 내용들, 웹툰 자체의 특징과 줄거리 정보, 최근 드라마 리뷰와 커뮤니티 반응, 그리고 이 웹툰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기사까지 이런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요. 웹툰 김부장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에 한번 집중해서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최종 결말은 오늘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 작품의 중심 서사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거죠. 특히 현대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직장 문화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웹툰 김부장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와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작품이 우리한테 던지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역시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인물은 작품 제목 그 자체죠. 김부장, 김낙수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 야, 이거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면 성공했지라고 딱 여겨지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여러 매체 리뷰에서도 이 점을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대기업 ACT, 거기서 무려 25년이나 근무한 베테랑 영업팀장.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딱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이죠. 근데 이 작품이 정말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은 바로 그 성공의 역설인 것 같아요. 작가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는데요. 김 부장은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많은 걸 이룬 사람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내면은 더 불안하고 그 공허함에 시달린다는 거죠.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 같고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좀 삐걱거리고요. 그러고 보니 그 작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은퇴 문제나 가족관계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감 같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이 김부장이라는 캐릭터 하나에 딱 집약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김부장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아버지 혹은 몇 년 뒤에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깊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김 부장이 종종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내면의 불안감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좀 둔감하고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는 모습들. 후배들은 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혼자 믹스커피 타 마시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걸로 시작하는 충고 늘어놓는 장면들. 근데 이 캐릭터가 그냥 완전히 상상 속 인물만은 아니라는 점이 또 재밌어요. 작가님이 한 커뮤니티 후기에서도 언급하셨다는데 실제에서 만났던 여러 상사들 모습을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진짜 있을 법한 너무 현실적인 인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더 공감이 갔군요. 김 부장이라는 인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비교인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면 아주 잠깐의 우월감 그 사이를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동료가 새로 산 가방 가격부터 시작해서 사는 동네 직급, 심지어는 오랜 친구 재산까지 모든 게 다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후배 팀장 가방보다 더 비싼 거 사려고 백화점에서 몰래 가격표 확인하는 장면 같은 거. 아, 진짜 씁쓸하지. 그리고 또 입사 동기였던 허태환 과장이 지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저 사람 안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을 먼저 느끼는 모습. 그 장면 정말 씁쓸하면서도 너무 현실적이었죠. 바로 그런 점들이죠. 이런 상대적인 위치에 딱 기이돼 있는 자존감 때문에 김 부장은 절대로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 이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는데 그 정체성 자체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만 위태롭게 유지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나 비교 의식, 이게 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수겸이한테는 자기 기준대로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 이것만 강요하는데 정작 아들은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꿈꾸고 있잖아요. 아내 하진 씨도 더 이상 남편 방식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고 하고요. 결국 김 부장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깊은 소외감,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외로운 성공이네요. 자기가 굳게 믿어왔던 그 성공의 공식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다. 이 믿음이 더 이상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김 부장 이야기의 또 다른 매력은요. 이게 김 부장 한 사람 시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직장 동료 이야기를 같이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작가도 인터뷰에서 그 점을 언급했었죠. 덕분에 한국 대기업의 어떤 복잡한 현실이나 세대 간의 갈등 양상 같은 걸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요 동료들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각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가치관 같은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선 30대 초반의 정대리, 정성구 캐릭터를 볼까요? SNS에 엄청 몰두하고 또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뭐랄까 소위 욜로족의 단면을 보여주죠. 흥미로운 건 작가 본인이 20대 시절 경험이 어느 정도 투영된 캐릭터라고 하네요. 근데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원작 소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정대리의 친구 벨이라는 캐릭터의 역할이 훨씬 커지고요. 그리고 정대리가 겪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소설보다는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어요. 자, 다음 인물로는 20대 후반의 여성 사원, 권사원, 권송희 씨가 있죠. 연애도 쉽지 않고 회사 생활에 어려움도 많고 요즘 젊은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딱 대변하는 캐릭터 같아요. 이 캐릭터에는 작가님의 실제로 회사에서 진급이 누락됐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권사원은 김 부장의 그 아재 개그에 억지로 웃어주지도 않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시에는 자기 의견을 딱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면서도 맡은 일에는 또 책임감을 보이는 요즘 신입사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웹툰에서는 김 부장 아들인 수겸이랑 좀 묘한 로맨스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 이런 것도 살짝 내비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설정이 등장하잖아요. 과거에 김 부장이 권사원한테 줬던 그 낮은 인사곡과 그게 결국 나중에 그녀의 커리어에 발목을 접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와, 개인의 어떤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와, 그런 점은 좀 충격적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송과장, 송익현입니다. 입사 10년차 과장이고요. 작가 자신을 한 90% 정도 투영한 캐릭터라고 인터뷰 같은 데서 여러 번 언급됐었죠. 다만 작가 본인보다는 후배나 선배를 더 잘 챙기는 조금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렸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송과장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3부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다, 이런 독자들 평도 있었고요.
아, 맞다. 송과장 이야기 관련해서는 웹툰 연재 중에 약간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웹툰 84화였나요? 작중에서 되게 신중한 성격으로 그려지는 송과장이 좀 뜬금없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권유하는 듯한 그런 광고성 내용이 삽입돼서 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됐었어요. 캐릭터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이 꽤 컸죠. 그렇군요. 이렇게 김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기 다른 위치, 또 다른 세대에 속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소통의 단절, 그리고 승진이나 좌천, 이런 한국 대기업 내부의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정말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웹툰 김부장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 특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볼까요? 역시 이 작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극사실주의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공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작가님이 실제로 대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아주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까지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읽으면서 때로는 막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우리 회사랑 똑같네? 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확실히 요즘 유행하는 회기물이니 빙의물이니 하는 그런 판타지 웹소설이나 웹툰하고는 결이 완전 다르죠. 아주 평범한, 어쩌면 좀 찌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중년 남성의 현실적인 고뇌, 또 일상, 여기에 딱 집중한다는 점이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압박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정말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대기업이라는 번듯한 직함, 아니면 고가의 명품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 이런 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특히 그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배경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인물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소위 급을 나누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소비 행태도 잘 묘사되어 있고요. 골프를 친다거나 비싼 가방을 산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에 속하기 위한 과시적인 제스처로 읽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년의 모습,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김 부장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정대리나 권사원 같은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가는 중년 남성의 초상,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한쪽 세대만을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 나름의 고민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체크리스트, 그거 다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요. 어쩌면 직함이나 통장 잔고, 아니면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드라마 버전의 기획의도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웹툰이라는 매체 자체의 매력도 무시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는 원작 소설의 그 탄탄한 서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웹툰 고유의 시각적인 연출이 더해져서 몰입도를 확 높입니다. 인물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장된 표정 묘사라든지 효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드라마에서도 이런 만화적인 표현 방식을 일부 차용해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 소설이 김 부장, 정대리, 권사원, 송과장, 이렇게 세 인물 시점으로 나뉘는 3부작 구성을 따르는데 웹툰 역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었잖아요. 그 덕분에 원작 웹툰 조회수가 무려 30배 이상 급증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김 부장이 그 풋풋했던 신입사원 시절을 다루는 10부작 외전이 또 새롭게 연재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존 웹툰 팬들은 물론이고 드라마를 통해서 유입된 새로운 팬들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상화된 콘텐츠의 인기가 다시 원작으로 이어지는 아주 성공적인 선순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웹툰 사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속을 깊이 한번 탐험해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김부장의 모습,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직장 풍경,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과 끊임없는 비교에 내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주는 이유는 결국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기준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변화 앞에서 불안해하고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김 부장과 그의 동료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김 부장 이야기는 단순히 한 중년 남성의 우여곡절 많은 회사 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그 익숙한 잣대를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세대가 빠르게 변하고 어쩌면 성공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밤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